초등학생 시절 어느 날 TV를 보고 있었는데 정말 잘생겼다고 생각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름도 몰랐었죠. 시간이 조금 흘러 아스팔트 사나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우성. 정우성은 1973년생으로 이남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집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재개발 지역의 판자촌이었고 부엌과 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정우성의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고 그래서 그를 모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힘들어도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항상 하셨다고 합니다. 집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이미 키가 180을 넘었기 때문에 재수생인 척 거짓말을 하고 햄버거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그다지 잘 되지 않았는데 정우성이 알바를 시작하게 되면서 가게는 초대박이 났습니다. 매번 여학생들이 몰려들었고 햄버거집 화장실 벽면에는 정우성에 관한 낙서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가게 매상이 많이 올라서 사장님이 시급도 올려줬다고 하네요. 제가 햄버거 가게 사장이었다면 시급이 아니라 연봉으로 협상하고 2호점, 3호점을 냈을 것 같습니다. 정우성은 은행에 취직하면 돈을 많이 벌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은행원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업고등학교로 진학했는데 학교에는 폭력을 일삼는 불량 학생들이 많았고 선생님들은 부모님의 재력, 성적, 사는 곳을 두고 노골적으로 학생들을 차별했다고 합니다. 그럴 만한 게 40년 전에는 촌지가 불법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이었죠. 선생님은 곧 교실의 왕이었던 시절입니다.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어렸을 때 돈이 없어서 받은 차별로 서러웠던 기억 때문에 성인이 된 정우성은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못 본 척 지나치지 않습니다. 난민에 관한 일들도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폭력 서클 선배들이 정우성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합니다. 아마도 본인들보다 월등하게 잘생긴 게 억울해서 그런 것 같네요. 결국 정우성은 고등학교를 1학년만 마치고 자퇴합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처음에는 모델 일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옷가게 아르바이트로 수강료를 벌며 모델 학원을 다니고 프리랜서로 CF 모델도 찾아서 하는데요. 하지만 당시 모델 일은 보수를 3개월 후에 주는 데다가 막상 돈을 받으러 가면 회사가 없어져서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20살이 된 정우성은 탤런트 시험을 봅니다. 탤런트 시험에 한 번에 합격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는 방송 3사 공채 탤런트 시험에 다 떨어집니다. 면접관들이 신봉사의 후예들인가 봅니다. 배우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모델 회사가 요구하는 장기 계약을 하지 않았더니 모델 일도 거의 없다시피 해서 그의 경제적인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돈은 물론이고 아파트, 차까지 줄 테니 남자 접대부로 일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정우성은 거절했습니다. 힘들더라도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어머님의 가르침이 인생의 나침판이 됐었다고 그때를 회상합니다. 유혹을 뿌리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회가 찾아옵니다. 압구정 한 카페에 잘생긴 남자애가 일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연예계 관계자들이 정우성을 보러 온 것입니다. 이 일화는 당시 젊은 층이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예계에 입문하게 되었고 1994년 개봉한 영화 구미호의 주연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우성을 처음으로 본 센스민트 껌 광고도 대박이 납니다. 구미호에서 정우성의 연기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찍는 기회가 됐습니다. 1년 후 드라마 아스팔트 사나이로 이정재와 함께 SBS 신인상을 공동 수상합니다. 그리고 1997년 정우성을 정우성으로 만들어준 바로 그 영화 비트가 초대박이 납니다. 그 다음 작품인 태양은 없다도 준수한 성적을 냈고 무엇보다 영혼의 메이트 이정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배우로서 남부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포츠 신문 1면에 정우성에 관한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립니다. 바로 열애설. 이 열애설만으로도 컨텐츠 하나를 만들 수 있지만 오늘은 정우성을 다루는 컨텐츠라서 아주 짧게 말씀드리자면 2011년에 배우 이지아와 교제하고 있다고 기사가 특종으로 터지고 한 달 후에 이지아는 10년 전에 서태지와 결혼을 했었고 현재는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기사가 연일 나왔습니다. 후에 정우성은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모든 사실을 알고 교제한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이지아와 서태지의 관계를 거의 모르고 만났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한 가지 예로 서태지와 이지아의 이혼 기사가 뜬 날 정우성은 모든 활동을 갑자기 접습니다. 집에서 두문 분출하고 며칠 후에 있을 본인의 생일 파티도 다 취소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지아도 만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알고 만났다고 하기에는 좀 미심쩍은 일이죠. 아무튼 한바탕 시끄럽게 푸닥거리를 한 후에 JTBC 창사 드라마 빠담빠담을 통해 안방극장에 복귀합니다. 이후 영화 감시자들, 신의 한수, 아수라, 더킹, 강철비 등에서 절정의 연기력을 보여주죠. 2019년에는 영화 증인으로 배우 커리어의 정점을 찍습니다. 백상예술대상 대상, 청룡영화상 나무주연상 수상 등 각종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싹쓸이하고 2020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에서는 태영이라는 호구 캐릭터를 연기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망했습니다. 최근에는 영화 감독과 제작자로 활동 영역을 넓혀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고유의 바다의 제작자로 참여했습니다. 정우성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기로도 유명합니다. 2015년부터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활동했고 2018년에는 예멘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가 공격을 받았지만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발언은 연예인들이 기피하는 일인데 정우성은 본인의 어려웠던 시절에 느끼고 배운 것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득이 많은데 굳이 욕먹어가면서 저런 발언을 한다는 건 경제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닌 건 확실한 것 같네요. 참고로 그는 유엔 난민기구 친선 대사가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난민들을 위해 수천만 원씩 꾸준히 기부하고 있습니다. 배우 김태욱은 똥개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정우성이 도와줬던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돈을 구하지 못했고 3일 안에 돈을 구하지 못하면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친한 지인들도 빌려주지 않은 거금을 당시 알고 지낸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정우성에게 사연을 이야기하자 이틀 후에 돈을 이체해줬다고 하네요. 그 후에 사석에서 만났는데 본인이 뻘쭘해할까봐 정우성이 먼저 와서 인사해주고 아는 척 해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봅슬레이 국가대표 강한 선수의 수술비를 9차례나 지원해줬습니다. 봅슬레이라는 운동은 한국에서는 비인기 종목이라서 국가대표라고 해도 수입은 그다지 많지 않아 부상을 당하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할 수 없는 성격인 것 같네요. 2021년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커질 때 사명감과 열정으로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질병관리본부, 전국보건소, 전국 의료시설 등의 의료진과 관계자, 봉사자 모든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는 글을 남기며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에 불이 났을 때도 산불로 피해 입은 분들과 그분들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 관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면서 1억을 기부했습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 현장에 직접 방문하고 애도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걸로 봤을 때 드러나지 않은 미담도 많을 것 같은 스타일입니다. 2022년 8월에는 절친 이정재와 함께 찍은 헌트라는 영화가 개봉했었는데요. 현재는 상영이 종료된 상태이고 손익분기점은 넘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담으로 구글에서는 정우성 프로필에 정우성을 기혼자로 표시하고 이정재를 와이프로 기재했다가 황급히 수정한 적이 있습니다. 외모만큼이나 인성도 훌륭한 배우 정우성, 부디 이정재 씨보다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길 바랍니다. 끝!